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상하원 민주당 회의가 결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및 골프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 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스폰서 남성을 살해한 뒤 엄지손가락을 잘라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4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총알도 자동 판매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안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논란에 따른 사퇴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상하원 민주당 회의가 결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어 후보 교체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하원 민주당은 어제 워싱턴 DC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 토론 이후 하원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원들은 총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원들이 이 회의를 듣는 자리 또는 가족 간 대화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까다로운 내부 토론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문구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일부는 바이든으론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사퇴를 공개 요구한 의원은 소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7번째 하원 의원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미키 셰릴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계로 처음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의원은 이날 뉴저지 글로브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우려가 있다며 바이든 팀이 반박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에게 달린 일이지만 이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비공개 오찬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상원은 바이든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승산에는 우려했지만 후보 교체를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과 토론 및 골프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핸디캡 20을 주겠다며 자신이 질 경우 바이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100만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도럴에서 가진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조에게 전 세계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슬리피 조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공식적으로 비뚤어진 조에게 18홀 골프 경기를 도전한다며 자신의 도럴 골프 코스에서 개최하고 방송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핸디캡 20을 주겠다며 자신이 질 경우 바이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100만 기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론회에서 난 시니어 대회도 아닌 클럽 챔피언십에서 2번이나 우승했다며 바이든은 공을 50야드도 못 친다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의 이상한 장난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이끌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 바쁘다고 대응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 가능 우선일자만 1년가량 진전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됐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3년 2월 1일로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도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 발급일자와 접수 가능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 순위 접수 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 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1순위, 가족이민 2B순위와 가족이민 4순위 접수 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습니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 순위를 제외한 전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팬데믹 이후 폭등한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험료는 10%가량 인상됐고 자동차 보험료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신규 가입 시 보험료를 더 많이 인상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사 변경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공개한 지역별 주택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작년 평균 주택보험료는 연간 $2,000 중반 수준으로 2020년 이후 $620 올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작년 평균 주택보험료로 $1,685를 지출했습니다. 같은 위험 수준인 타 지역 주택보험료보다 3% 높고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12.7% 오른 수준입니다. 뉴욕주 평균 주택보험료는 $3,000 중반으로 역시 팬데믹 전 대비 $600 넘게 올랐습니다. 퀸즈 평균 주택보험료는 $1,685, 나소카운티 평균 주택보험료는 $3,285로 팬데믹 전 대비 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차량 보험료도 급등세입니다. 토요타 캠리 기준으로 팬데믹 전 6개월에 $600 수준이던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는 기본 $1,0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최근 IT 기술이 반영되면서 수리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험사들의 요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현실입니다. 보험사 변경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해도 최근 신규 가입 시 보험료가 더 비싸지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보험사들이 기후변화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 주 정부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가 강한 주에서 못 올린 보험료 인상폭을 다른 주에서 받으면서 보험사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대 여성이 50대 스폰서 남성을 살해한 뒤 엄지손가락을 잘라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돈을 훔쳐 우버 차량을 빌리고 마리화나와 술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경찰은 지난 4월 워싱턴 한 아파트에서 53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여러 외상을 입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잘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망자의 부검을 맡은 의사는 사망자가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맞아 골절을 입었으며 전신의 여러 열상과 자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사망자가 경찰에 발견되기 2일에서 5일 전에 살해당했으며 사망 직전이나 직후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사망자가 발견되기 며칠 전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온 용의자 4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용의자인 22세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와 아파트에 같이 들어간 것이 목격된 두 남성도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익명의 목격자는 경찰에 사망자와 용의자가 서로 알고 지냈으며 용의자는 사망자를 슈가 대디로 지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에 가담한 일당이 사망자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냈고
이를 이용해 그레이가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돈으로 우버 차량을 빌리고 마리화나와 술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4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감염 및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한인 사망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1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시 암, 심장병에 이어 한인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21년 836명, 2022년 374명, 2023년 12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국가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2023년 5월 공식 종료됐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은 플러트로 그 중에서도 KP3라고 불리는 변이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널리 퍼졌습니다. CDC는 이 변이가 전염성이 특히 더 높거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감염자는 여전히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러트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발열이나 오한,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과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DC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백신을 맞은 경우 플러트 변이에 취약할 수 있다며 새로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신장과 기계식 심장 펌프를 함께 이식받은 여성이 수술 약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 모두 수술 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는데요. 하지만 돼지 신장 이식을 받으려는 대기자가 8분마다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4월 12일 뉴욕 랭고넬스 메디컬 센터에서 신장 및 심장 펌프 이식 수술을 받은 뉴저지 출신 54세 여성이 지난 7일 사망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평소 신부전과 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던 환자는 기계식 심장 펌프를 이식받은 뒤 8일 만에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돼지 신장과 심장 펌프 이식 수술까지 함께 받은 경우는 이 환자가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수술 받은 후 문제없이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 5월 29일 수술 47일 만에 혈류가 잘 흐르지 않아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돼지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이후에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성은 생전 수술이 소용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그냥 위험을 감수했다며 최악의 경우 제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62세 남성도 말기 신장 질환자로서 세계 최초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수술받은 지 불과 2달 만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사망 원인이 신장 이식이 아닌 기존 심장 질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돼지 신장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8분마다 대기자가 한 명씩 추가되고 있으며 명단에 있는 사람 중 17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매일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총알도 자동 판매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조사는 이 자판기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 전통적인 판매법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 등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9일 탄약 유통회사인 아메리칸 라운지가 24시간 주 7일 탄약 판매가 가능한 최초의 탄약 자동 판매기를 엘라베마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의 다양한 매장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분증으로 구입 자격을 확인하고 AI로 얼굴을 인식해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홍보 영상을 통해 사냥이 많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먼저 요청이 왔으며 매장 운영 시간과 줄을 서야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판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알 자판기는 프레시 밸류라는 식료품 체인점에서 음료수나 잡지 등 다른 자판기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콜로라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판기 설치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엄격한 보안 검사를 거쳤다고 해도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 지적과 함께 안면 인식 시스템 자체에 내재한 취약점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라운지 CEO는 이 방식은 미국에서 탄약을 구매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매점에서 선반 위에 총알 상자가 열린 채 놓여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취급 부주의가 자판기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각각의 의결하고 상하원 합동의원회에 단일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상하원이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 행콕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 2대가 동시에 이륙과 착륙을 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50분쯤 하나의 활주로에서 한 여객기가 이륙하는 동시에 다른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공항 관제사는 착륙하려던 여객기에 고 어라운드를 지시했고 다행히 두 여객기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위치 정보 서비스 플라이트 레이더 24 데이터에 따르면 이 두 여객기는 당시 불과 190m 거리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관련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의 지하상가 매장은 195곳으로 이들은 교통허브라 불리는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4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보수, 31곳은 입점을 협상 중으로 시 전역 지하상가의 4분의 3가량은 비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상가 매장들을 통해 5,300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대비 줄어든 금액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승객 8명을 태울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2대가 다음 주부터 JFK 공항에서 무료로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JFK 공항 장기 주차장인 제9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여행객들은 주차장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은 한 명의 운전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감독하는 등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오미오가 소유한 자율주행 셔틀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여름 내내 운행됩니다. 해당 차량에는 자율주행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고 탑승객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안전 담당자가 배치되며 자율주행 셔틀 탑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높은 습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